리스펙트 킥복싱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여기 딥워크입니다. 딥워크 강렬한 몰입 최고의 성과라는 부제로 나와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자는 기계가 인간의 단순 노동을 잠식하는 사회에서 기계가 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일을 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제 사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승리하는 세 가지 집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기술, 지능형 기계를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고숙련 노동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래머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업계 최고의 능력을 가진 슈퍼스타들이에요. 최고의 사진 포토그래퍼가 될 수도 있고 스타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고 최고의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 일단 1등을 하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가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에어비앤비에다가 초창기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었겠죠. 하지만 인스타그램이 10억 달러에 팔렸다는 것을 알면은 요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럼 앞에 두 가지에 저희는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이 두 분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신기술을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고숙련 노동자랑 업계 최고의 능력을 가진 슈퍼스타 되는 거에 두 가지에 집중을 하려면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어려운 일을 신속하게 습득을 하는 거예요. 빨리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고숙련 노동자가 되려면은 그거를 다룰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슈퍼스타가 되려고 해도 뭔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능력, 저는 제 용어로 바꿨을 때 배우는 능력, 학습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습력이 첫째로 있어야 그 두 가지, 아까 그 두 가지가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질과 속도 면에서 최고 수준의 아웃풋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가치 창조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빨리 배우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팔 수 있는 가치 창조,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잘하려면 결국에는 몰입해서 일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걸 바로 딥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딥워크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높은 집중 강도로 밀도 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습관이 들면은 높은 생산성이 생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거겠죠. 지식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고요. 자, 딥워크를 잘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몰입을 하는 거예요. 몰입을. 두 번째로 무료함을 받아들여라. 세 번째로 소셜 미디어를 끊어라. 네 번째로 피상적인 작업을 차단하라. 네 개지 제가 하나하나 분류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몰입을 하라는 얘기인데 몰입을 하는 걸 또 저자는 네 가지로 나눴어요. 참 분류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가지로 나눈 거 보면은 첫 번째는 수도승 방식이에요. 속세에서 아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옛날에 그 네이버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일본의 노인 작가는 속세 단절을 하고 앉아서 소설만 쓰시죠. 근데 그 소설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돼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충분히 지식사회에 성공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속세랑 차단이 돼서 수도승으로 살고 계실 뿐이에요. 이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원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월화수목 금요일에는 생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딥워크를 해서 예전에 공병호 선생님이 쓰셨던 주말 경쟁력을 높여라. 저는 이거가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요일에는 회사 일하고 토요일에는 지식 근로자로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원적 방식이 있고 운율적 방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매일 특정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약간 아침형 인간 비슷한 건데 회사 출근하기 전에 낮 시간에 글을 읽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일 특정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해서 달력에다가 그 행동을 하면 X표를 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X표가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2주 정도 되면은 그게 한 선이 될 거예요. 그거를 바로 운율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현대인들 일반적인 회사원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수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자 방식이라고 해서 기자가 수첩에 메모를 하듯이 갑자기 딥워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티를 갔다가 어느 밖에 나가서 딥워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순간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기자가 메모하듯이 딥워크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쉽게 길러질 거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최종적 목적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율적 방식으로 시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의지력 가지고는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만 체육관을 하기 때문에 낮 시간, 아침 8시 반에 나옵니다. 8시 반에 나와가지고 스타벅스에서 3시간 동안, 11시 반까지 3시간 동안 핸드폰도 안 보고 차단을 다 하면서 그 시간에는 책만 읽는 거예요. 그렇게 3시간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운율적 방식으로 자기한테 맞게 하시는 방법이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저자가 얘기한 디버크를 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무료함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두뇌라는 게 조금만 지루해져도 저자극 고가치 활동, 자극이 적고 이제 가치가 있는 활동에서 자극이 크고 가치가 없는 활동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부하가 당연히 적은 쪽으로 가겠죠. 이게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은 작업 시간 동안 인터넷하고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지, 아니면은 물이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집중도도 저가치 활동, 고자극 저가치 활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함을 받아들이고 전환되는 시간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만 딱 집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줄여다는 얘기예요. 일하는 거는요, 역시. 그리고 세 번째로 소셜 미디어를 끊으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자가 주장을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가상의 작가가 주 5일 동안 하루에 10개의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글을 쓰면 한 달에 한 200개 정도의 글을 쓸 수 있겠죠. 1년 동안 하면 한 2,400명 정도랑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써서 2,400권을 팔았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저자는 소셜미디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시간하고 주의를 빼앗기는 거에 비해서 그거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혜택이 있는지 한번 되물어보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집중해서 양질의 책을 내는 게 더 많이 팔리겠죠. 양질의 책을 만들어 놓고 소셜미디어로 알려도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소셜미디어만 계속해서 과연 얻을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되돌아보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고 하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적인 작업을 차단하라고 합니다. 일을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자리에만 앉아있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많죠?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의 용어로 바꿔보면 이거는 저단계어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하고 뭐 소셜미디어, 뭐 웹서핑 하면서 업무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고부가 가치의 것들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를 되려면 피상적인 작업이 아니라 시간 블록을 짜가지고 내가 뭐 몇 시부터 뭐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 일을 하겠다고 기록을 세워놓고 그 일을 달성을 하면서 일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자, 디버크 이 결론이에요. 결론은 산만한 대중, 대부분 사람들이 산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SNS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주변 환경들이 너무나 정보가 많이 떠돌기 때문에 산만할 수밖에 없는데 의도적으로 고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인 고립 속에서 디버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디버크 말씀드렸죠? 거기서 학습을 하고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는 거, 학습하고 창조하는 거, 그 디버크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 배우고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지식 기반 경제의 성공 비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남은 시간에 디버크로 밀도 있게 값어치 있는 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값어치 있는 거 만들어내셔서 반드시 지식 기반 경제에서 성공하는 그룹에 들어가시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리스펙트 킥복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